안녕하세요. 비니니마입니다. 오늘은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좀 너무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집에서 학습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제가 조금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리고 중학교 과정을 아이가 또 이제 시작하다 보니 좀 많이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꼭 얼른 해서 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건데요. 우리가 기존에 4학년 2학기 때 보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했었어요. 그때와 지금과 다른 점은 4학년 때는 분모가 같은 계산을 했고요. 지금 이제 5학년 때는 분모가 다른 분모가 다른 분수를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했던 4단원에서 했던 약분과 통분을 배운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 약분과 통분을 하려면 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도 잘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 5단원 분모가 다른 연산을 해볼 건데요. 이제 분모가 다른 연산을 하는 방법은 분모를 통분해서 서로 이제 기준이 다르니까요. 공통 분모를 갖게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만 분모가 커진 만큼 분자도 똑같이 커져야겠죠. 그렇게 해서 갖게 해서 계산을 하고 마지막 계산해 놓은 그 분수가 혹시 기하 분수가 아니면 약분해서 기하 분수까지 완료돼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분수의 덧셈을 한번 해볼게요. 우유 2분의 1컵과 우유 4분의 1컵을 합한 양이 얼마나 될지 알아보자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림이 나왔어요. 이게 보면 교과서에 보면 그림이 굉장히 많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나오는 까닭은 이 분수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잘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많이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분수의 개념을 계속해서 심어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온 건 아니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한 컵에 2분의 1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만큼. 그리고 4분의 1은 4개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얘와 얘를 합했을 때 얼마큼 되냐? 그러면 이제 분모가 2와 4로 다르기 때문에 통분을 하고, 자, 통분을 했을 때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로 통분할 수가 있겠죠. 최소 공배수 4. 그래서 4분의 2로 2분의 1은 4분의 2로 표시를 해주고 2배씩 커졌으니까요. 2 곱하기 2해서 4. 1 곱하기 2해서 2가 되고 4분의 1을 더하면 4분의 3이 되겠죠. 이거는 전체 컵에서 4분의 3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공통 분모를 만들고 위아래로 똑같이 분모만큼 곱해줘서 자, 더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해서 기하분수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각자의 분모를 똑같이 곱해서 서로 곱해줘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이제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약분을 해서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약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 두 방법의 다른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도 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를 풀면서 만약에 이해가 어렵다. 그럼 꼭 그림으로 이해시켜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쉬운 분수를 이용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자,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에요. 아까 했던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과 비슷하죠. 여기도 엄청 쉽게 설명은 되어 있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분의 1은 요 정도를 표현할 수 있겠죠. 6분의 1은 6개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림을 보면 얘가 지금 요만큼이 같잖아요. 그쵸? 이 부분도 6등분하면 얘랑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6개 중에 2개를 표현한 게 3분의 1이나 6분의 2가 같은 분수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한 칸이 여기만큼 온다고 생각하면
이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전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전체 6분의 3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한 번 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통분을 해봐야겠죠. 3과 6의 최소공배수는 6이니까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은 6분의 3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약분을 해야겠죠. 2분의 1, 얘도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정말 얘가 2분의 1인지 그림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자, 이 전체가 요만큼이니까 이만큼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요거니까 이만큼 빨간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요 전체에서 반이 되겠죠. 2분의 1. 그러면 이 값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와 그림으로 이해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덧셈이 있고 이제 대분수가 가분수가 되어서 이제 대분수가 되는 얘가 40분의 58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가분수가 되었잖아요. 이거는 대분수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혹시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해서 가장 작은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 자연수까지 건들지 않게 잘 설명해 주시고요. 자, 이 분수만, 이 분수만 약분을 해서 이렇게 20분의 9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말씀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덧셈, 대분수의 덧셈이 나오고요. 그리고 분수의 뺄셈이 있고, 분수의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빼는 거긴 하지만 빼기지만 분수가 서로 다른 분모가 서로 다른 분수이기 때문에 분모를 통분해서 이제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것까지. 그리고 분수의 뺄셈, 여기도 이제 대분수의 뺄셈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타내는데, 대분수에서 혹시라도 아이가 1이라는 그 자연수가 이해가 안 되면 그림으로 표현해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시면, 자, 1과 3분의 5컵과 1과 2분의 1컵을 합한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과 3분의 5를 이건 한 컵과 5분의 3컵, 5등분 중에 3이고, 1과 2분의 1컵, 한 컵의 반이 되겠죠. 한 컵과 한 컵의 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면 한 컵 한 컵이니까 두 컵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5분의 3과 2분의 1을 더해주면 1과 10분의 1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또 한 컵이 또 완성이 되니까 3컵이 된다는 거.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분수. 이제 이 5단원까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상황들은 분수가 무엇인지, 가분수가 뭔지, 진분수가 뭔지, 대분수가 뭔지 알아야 되고,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약분, 통분까지 완전 이해를 해서 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라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제 이거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앞에서 이해가 안 된 부분,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응용 문제가 나오겠죠. 이제 응용 문제가 나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을 세워야 되겠죠. 이것과 얘를 더했을 때, 합했을 때, 이거 쓰고 저거 썼을 때 얼마나 썼느냐, 이건 덧셈이 되겠고, 얘랑 얘를 차이거나 아니면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을 사용했으면 얼마나 남냐, 이러면 뺄셈식이 되겠죠. 이렇게 어떤 덧셈식인지 뺄셈식인지 알고 그 다음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심화를 하게 되면요. 심화를 하게 되면 이제 최상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상위 S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분수의 덧셈과 뺄셈 간단하게 나왔고요. 이제
가분수는 대분수로 고치고 그리고 기하분수로 나타내기 끝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더 깔끔한 공부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수를 단위 분수의 합으로 나타내기. 이거는 이제 분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분의 5는 8분의 1과 8분의 4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8분의 4는 약분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로 나타낸다. 그래서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단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뒤에 또 이제 응용 문제가 나옵니다. 요 대분수의 덧셈과 뺄셈. 자, 여기도 항상 통분해서 더하고 대분수로 고치고 또 이제 약분할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면 디테일이 더 살아나겠죠. 자, 시간을 분수로 나타내어 계산하기. 자, 시간. 계속 우리가 십진법을 하다가, 자, 24시간이에요. 24시간,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단위로 생각을 해야겠죠, 하루를. 자, 1일 7시간이면, 1일은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자, 7시간은 24덩이분의 7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막대로 하든지, 뭐, 원형으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막대를 24등분을 해서 그 중에 7시간, 이렇게 표시하면서 이 시간을 분수로 나타내는 것을 그림으로 통해서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은 60분이에요. 그럼 이것도 60분 단위로 시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2시간 30분이면 2와 30분은 60분분의 30분을 차지하니까 이거는 2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2와 2분의 1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분수의 덧셈과 뺄셈. 우리가 계속 교과서에는 두 개의 분수로 덧셈과 뺄셈을 했는데 여기서는 세수예요. 자, 세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수라는 게 아니고 세 분수. 자, 세 분수를 덧셈을 하려면 차례대로 해도 되고 뭐 차례대로 이제 앞에서 2개 하고 그다음에 1개 마지막 나머지 하나 해도 되고 세 분수를 모두 한꺼번에 통분을 해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뺄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덧셈의 결합 법칙은 조금 나오는데요. 덧셈에서 어느 수를 먼저 더해도 그 결과는 같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2 더하기 3 더하기 2 해가지고 2하고 3 먼저 더하고 2하고 2 먼저 더해도 그 결과는 같다라는 걸 알고 이 분수에도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에 대한 각 분수만큼 합을 구한다. 전체를 1로 본다는 거. 전체라는, 그러니까 양을 1로 보고 전체 2분의 1이 어느 정도인지, 전체 4분의 1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삼각형이 3변이면 뭐 3변의 합이 4분의 3이니까 한 변은 4분의 1이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고 진분수는 이것도 만약에 5분의 4와 5분의 1을 비교한다고 보시면 자 분자와 분모의 차가 작을수록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5분의 1과 5분의 4는 5분의 4는 1차이밖에 안 나는 한 칸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5분의 1은 3칸이 차이 나잖아요. 4칸이 차이 나잖아요. 그럼 얘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럼 5분의 1이 더 작고 5분의 4는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분자가 클수록 크다. 분자가 클수록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잘못한 계산식 처음 수거하기는 뭐 거꾸로 하면 되겠죠. 이런 포맷은 계속 나오니까요. 이건 앞서 했던 단위 분수를 이제 단위 분수의 합으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시간 60분은 1시간이라고 표현되고 30분은 2분의 1시간 20분은 3분의 1시간 15분은 4분의 1시간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시켜 주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양을 전체 분수만큼으로 나타내면 전체는 1이다. 리본 전체의 10분의 3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리본 전체를 1로 보는 거예요. 1로 보고, 그러니까 분수는 1 아래의 수를 나타내는 수이고, 작은 수를 표현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1이라고 보고, 그 중에 그것을 몇 분의 몇
몇 개로 나눈 것 중에 몇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이해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성우는 자전거를 사려고 해요. 자전거 금액의 절반은 성우를 모았어요. 그러면 자전거가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하면 자전거 금액의 절반은 성우가 모았대요. 그럼 성우가 모은 돈은 5,000원이 되겠죠. 그렇게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그 금액의 반이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전거 전체 금액에서 2분의 1이 성우가 모은 금액이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전거 금액의 4분의 1은 그 중에 4분의 1은 부모님께서 5분의 1은 할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우가 한 것은 2분의 1이고 부모님 4분의 1, 할머니 5분의 1을 더하면 이렇게 20분의 19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전체 금액이 20이고 나눴을 때 전체 금액을 20으로 등분을 했을 때 그거 중에 19를 모은 거예요. 그쵸? 자전거 사기 위해서. 그러면 한 컷만 더 있으면 자전거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단 말이죠. 근데 자전거 금액의 몇 분의 몇이 할인되면 성우가 돈을 더 모으지 않고도 이 금액에서 살 수 있느냐. 이거는 전체에서 성우와 부모님과 할머니 금액을 뺀 금액 20분의 1이 있으면 20분의 1만큼 할인이 되면 이 자전거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그림으로 항상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굉장히 수가 눈으로 보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도 그림을 통해서 예시를 줬고요. 자, A와 B 이거는 교집합에 관련된 거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마무리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분과 통분,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해가 된 다음에 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단원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